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 토론의 오경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의 쟁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처를 좀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 오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전남대학교의 유재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의 조인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박혜자 의원께는 지금까지 예는 많이 쓰셨는데요. 아직까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협상 과정, 협상 결과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고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실은 그 협상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기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직 조금 남아 있고요.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큰 틀에서는 방향이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관련된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여당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과 또 다른 이제 현재 상황까지 덧붙여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거의 협상에 다다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3월 3일이 결국 본회의 이제 2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이 문제가 여야 간에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예. 저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내내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24일 날이 이제 저희 상임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 상임위에 반드시 이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전부 다 올리겠다. 또 모두 발언에서도 수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4일 아침에 보니까 정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생각했던 게, 오늘 이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2월 국회를 넘어가는 것인데 그만큼 개관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실은 제가 새벽같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정말 이게 오늘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저로서는 식당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광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당에 대해서 저부터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제가 전달을 했고, 그 차원에서 그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모든 상임위를 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보이콧을 시키고 저희가 법안 통과를 압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협상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열어보니까 그거 없이 또 큰 틀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날 늦은 점심 때 원내대표께서 기자들한테 협상 거의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향까지.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또 청와대나 이제 정부 부처로 가서 또 동의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말하자면 어떤 협상을 해도 정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협상팀이. 말하자면은 기재부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와야 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저희는 협상팀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냥 명료하지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이제 상대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오락가락하는 이제 협상이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국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유재한 교수께서 협상 결과라든가 과정의 문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과정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이
우리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핵심 법안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가 3번 바뀌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이게 국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제로 전락하지 예.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빨리 이걸 통과를 시켜야만이 전당 개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특법이라고 하는 게 2023년까지 그 밖에 효력이 없는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정 지원 문제도 담겨야 되고 또한 운영 조직에 관한 문제가 가장 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당장 계속한다. 그러니까 3월 3일이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당 개관이야 지금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그 문제는 좀 나오겠죠. 예. 하나하나 또 짚어보죠. 네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예. 핵심 그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아쉬움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 이제 관광 쪽에서 다룰 때 이것이 핵심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타 지역에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견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 그 광주로서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대 측에서는 이걸 빌미로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중에 거론된 것처럼 관광사는 진입과 학교 옆에다 호텔 짓는 거 예. 이걸 허용해달라. 이게 이제 경제활성화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맞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부터서도 피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법안 그 소위를 통과를 할 때 제가 이 법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었고 뭐 하려면 하고 말면 말자. 예.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핵심 쟁점 법안으로 대두되는 것 자체를 제가 사실은 조금 전략적으로 기피했습니다. 그렇게 예, 하셨군요. 그래서 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빨리 넘어가는 게 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라주기를 더 바랬습니다. 예.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입법 과정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그 법안 내용이 굉장히 그 광주에 적합한 형태로 그 안이 잡혔다라는 생각을 현재 진행 상태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뭐 전당 개관 준비라든가 또 광주의 그 문화예술 가치 배양 이런 측면들이 그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통과가 중요한데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법인화 과정을 한 5년 정도 유예시켜 놓은 거 이것만 해도 예. 굉장히 큰 소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탄탄하게 진행되면서 그 광주에 떨어지는 그 낙수 효과가 크게 만드는 예. 어떤 그런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통과를 위해서 새롭게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지금 안을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철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법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제기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우선 쟁점 3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아마 이제 우선 운영 주체하고 지원에 관한 이런 문제, 그리고 ODA 그 공적 자금 문제, 이 문제가 있을 텐데 쉬운 것부터 한번 정리가 된 것부터 이제 한번 재정 해볼까요? 그 문제를 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 문제죠. 왜냐하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처럼 큰 규모의 사실은 복합적인 문화예술 시설을 우리나라가 운영해 본 경험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할지 이것도 다만 추측이지 실제 우리가 해보지를 않았어요. 또 거기에다 컨텐츠 개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컨텐츠 개발은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그 공급이 되어져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그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어림잡아도 연간 1,000억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을
이제 누가 부담할 거냐.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할 경우에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으로 첫 번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부 할 경우에는 그 전당을 운영하는 실제 인력만도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4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200명 정도의 또 계약직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인데 실제 이제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항목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그리고 경상비, 또 콘텐츠 개발비, 사업비 등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재정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강행 규정으로 못 박은 것이죠. 그런데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굉장히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저희가 찾은 유일한 근거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따른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법은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협조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인이 하도 법인으로 가는 걸 반대하니까 그러한 것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강제 규정으로. 그리고 다른 법에는 대개 재정 지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만 되어 있죠. 다른 저보고 법적 근거를 내놔봐라 그래요. 없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우리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을 강행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행 규정을 몰아붙였고 그래서 협상 안에서는 어디까지 왔냐면 해야 한다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에서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아니고 한다. 그래서 지원한다로요? 저희가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처에 그 의뢰를 했어요. 이 법안에 대한 해석을. 그랬더니 강행 규정에 가깝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했습니다. 거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국가기관인데 그럼 이 국가기관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법인으로 갈 거냐. 그래서 일부를 위탁하고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기간을 5년을 기점으로 보자. 왜냐하면 많은 용역 보고들에서 5년간 운영을 해봐야 이것이 법인으로 갈 건지 앞으로 국가기관으로 갈 건지를 자료가 축적돼서 맞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5년간 국가기관으로 하면서 일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성과평가, 안정화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명문 부칙조항에다가 법안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부칙조항에다가 5년간 그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한 뒤에 평가를 통해서 전면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면 위탁한다로 고쳤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평가 자체도 정부에서는 빼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가려면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법인으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법인에서 감당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5년 동안의 성과를 봐야지 어떻게 그걸 성과 평가도 없이 무조건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는 왔냐면 안정화 평가라는 말은 빼고 안정화라는 말만 빼고 평가를 통해서 5년 후에 전면 위탁한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새정치연합의 안은 5년을 국가기관으로 하되 5년 이후에 안정화 평가 내지는 평가를 거쳐서 그때 가서 법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거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5년 이후에 무조건 법인으로 가자. 그러니까 5년에 이 법을 일몰법으로 하자는 거죠. 무조건 전면 위탁하자라는 거죠. 저 법인과 국가기관 여러 가지 뭐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법인의 문제하고 국가기관 소속의 문제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재정 확보 문제인데 특히나 전당 개관 초기에 들어갈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거였죠. 그런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안에 이제 우리 전당은 자기 조직화에 그런 힘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법인으로 가느냐, 국가기관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법인으로 가게 되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기 조직화 내에 필요한 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펀딩 소스죠.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 명분을 만드냐 논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예로 드릴 수 있는 게, 영국에서 새천년,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가장 큰 재정적 배경이 뭐냐면, 내셔널 로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셔널 로또라고 하니까 사행성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들은 문화를 소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를 보편적 복지로 생각을 했고, 그 보편적 복지인 만큼 여기 사람들이 그 문화예술 로또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 준 거죠.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그렇습니다. 마련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즘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 기금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와 같은 그런 문화 시설이라든지 거대 문화 규모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만이 그 5년 이후에 국립이냐 국가 소속이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인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수익성 역시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화경제학자 그 보몰이 그 초기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공연예술, 예술과 경제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에서 비용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비용지경. 예. 그래가지고 제작 비용 증가는 항상 생산성 증가를 앞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부분에서 그렇게 그 첨단화돼가는 그런 공연 제작물들을 그렇게 그 비용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생산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부분 그 민영화를 했던 기관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체 제작 공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체 공연보다는 그냥 만들어진 예. 작품을 가져와서 그러죠. 공연을 상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창조, 예술 창조적인 측면에서 좀 뒷걸음질 쳐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 법인화 논쟁의 초기에 한번 광주에서 치열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약했던 것이 또 아쉬움으로 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법인화와 국가 소속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막연하게만 짐작들을 하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연해 주신다면. 이제 첫째 제가 이제 국가기관이 당분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처음 개관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위상이 예. 첫째 그 심리적인 이제 정서적인 문제죠. 그 위상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소속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화예술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산성을 노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 현실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의 국가 소속기관일 경우에 국가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국가기관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포괄적인 국가가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도 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독이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 배정이라는 예. 것은. 그러나 조직이나 기구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법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성이 가장 큰 핵심이 네,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근데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받는 대신에 이제 폐쇄성이 문제죠.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 예. 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의 폐쇄성,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폐쇄성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 그래서 저도 그게 국가 소속기관 신분의 위상은 유지하되 일부분은 반드시 위탁을 예.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광주에 들어서서 국가기관이지만 우리 지역의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고 예. 또 거기에서 그 문화예술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재도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회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쇄돼요. 그래서 우리 인재가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업무를 위탁해서 그것도 그동안 우리 인재들이 들어가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그 코업도 같이 하면서 소위 이제 말하자면 그 결실물이 성과가 우리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위탁을 저도 그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제가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요. 그 우리 음악에서 그 되돌이표라고 하나요? 지금 다시 돌아와요. 도돌이표. 예. 이게 제가 예전에 아시아 예술국장과 어린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먼저 법인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구 창조 교육이죠. 그런 쪽에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그런 민평이라든지 창조원 그다음에 정보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시한을 두고 국가기관을 놔뒀다가 나중에 하자라는 지금 안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도돌이표처럼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아쉬운 얘기예요. 시간을 우리는 그만큼 또한 허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세 가지 쟁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이제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은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네, 정리가 그다음에 됐고요. 이제 5년 이후에 우리 광주의 법인화를 입장은 할수 법인화를 평가를 평가를 거쳐서 통해서 하자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 하나 ODA 네. 그 이제 자금 대외 문제가 원조를 나왔는데 하는 부분의 일정액을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대외 원조를 가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우리가 교류를 하자면 그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좋은 제안도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 국가들의 이사국을 여기에다 두도록 하자.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국제기구를 가는데 전 단계로서 그 국가들한테 문을 개방해 줘야 된다. 이런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5년 이후에 안정화 평가 내지는 평가를 거쳐서 이제 법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안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당초와는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한 발 양보한 셈이 되겠죠. 꼭 제가 이제 그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저 법안은 처음부터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를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할 경우에 그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5년 후에 평가를 또다시 거쳐서 전면 위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만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지 말씀이세요. 지역에서 양보하기보다는 저는 윈윈을 택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어떤 제로섬 게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안과 지금 우리 박 기자 의원님 안 자체에서 보면은 합의점과 절충을 잘 했는데 광주가 저는 더 얻어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시켜서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있냐면 위탁 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성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상업성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수익성은 개선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맞는데 공공성 민간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 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면서 공공 부문의 어떤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경직성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방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이 크게 물러선 것은 아니다. 위탁 방식까지 고려한다면 알겠습니다. 물러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박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협상이 곧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만일 이게 타결이 안 된다면 지금에 있는 법으로 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4월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법이 2월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저는 스스로 더 이상 그 새누리 당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래 현행법을 어디 가봐라. 그러면 이제 사실 좀 그 뭐 심보가 내가 나쁜가요? 그러나 뭐 한번 니네 그때 현행법으로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다 공무원을 400명을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명도
한 명도 주지 않아요. 지금 장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정 협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하고 하지만 예. 하나도 줄 그 의사가 없고요. 다만 지금 있는 추진단을 통해서 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단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추진단은 말 그대로 지원기관입니다. 운영을 예.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집행기관이 아닌데 집행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게 되면 추진단이 해야 될 고유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추진단이 해야 될 고유 업무가 뭐냐? 지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우리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합니다. 예. 첫 단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7대 문학 권역 개발 사업. 그래서 광주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화방이라든가 문화터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 인프라를 깔고 또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예. 벽이 되는 거죠. 그럼 전당 하나로 끝나버리게 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법 자체가 원래 2026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은 10년 남짓 예. 남아있어요. 그럼 이 10년 동안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고민스러운 거죠. 예. 지금 현행 법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시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정 지원 문제가 지금 포함이 예.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 조직의 문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으로 그러니까 추진단 중심으로 전당을 개관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전당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국가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지름길로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원 기관이 운영 기관으로 승격이 되면 운영 조직으로 가면 그렇다면 그 지원 조직의 전문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 조직이 운영 조직으로 옮겼을 때 지원 조직을 또 다른 그 지원 조직을 만들어주지도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행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건 광주가 진짜 말 그대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아니라 광주 아시아문화 전당으로 예. 전락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이제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벌써 이제 2월을 넘겨버렸으니까요. 9월에 개관 예정인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 그럽니다. 인력을 뽑지 못해서 아니면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서 이런 것일 텐데 아무래도 그런 압박이 더 심하겠어요. 준비 과정에. 지금 3월 3일이 제가 조금 전에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 3일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컨텐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지금 개발원의 200명의 인력들이 고용 승계 문제로 아주 불안에 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개관 프로젝트마저도 거의 임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짧다는 것. 이런 문제들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미뤘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더 이상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걸로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 잘 알고 있겠죠? 정부에서 너무나 알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발원 측에서 하는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올해 이제 그동안에는 짓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시설비였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100억을 운영비를 이제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이 됐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냐?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의 이거를 근거가 올해 이제 없다. 법이 통과되는 예. 걸 전제로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거지 실제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예. 안 주는 겁니다. 물론 국가기관 현행법으로 가면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에 공무원 배정해서 400명 배정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는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을 배정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안 할 거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본 운영비부터 그 규정이 법안에 기존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200명이 인력들이
사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개발원에다가 임시로 업무를 지금 위탁해 놓고 지금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시행령에다 결국은 위탁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행령에다 위탁 규정을 두어도 재정 규정은 법으로 승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재정적인 근거가 운영에 대해서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정부 측의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이 또 저희한테 굉장한 압박이고요. 또 하나 그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현행법으로 가면은 법인의 전면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광주시에서는 9월 개관 문제뿐만 아니라 7월에 지금 광주 유대회에 맞춰서 부분 개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유대는 국립아시문화 전당 선곡적 개관에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전당 개관까지가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더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 하계 유니버시아드 같은 경우 그 대회는 그 개관 그 컨텐츠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보자면 과연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 킬러 컨텐츠가 나올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렇다면 전당 자체만으로 하드웨어 자체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좀 어려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협상 과정에서 트위터에 진을 뺀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데, 자, 이제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월 3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큰 틀에서는 쟁점 사항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어제 듣는 말로는 평가도 정부에서 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쟁점이 다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라도 아마 정부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라도 가야 되는데요. 다만 이 협상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정말 정치인이지만 정말 그 정치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인 게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또 어디로 가서 물어보고 가서 안 된다 그러고 예.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가서 했던 것도 안 된다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도대체 책임을 가진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을 나오라게 해라. 예. 그럼 권한을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하겠다. 근데 정말 우리 국가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장관들에게 책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 협상 과정에서 보면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장관은 전혀 역할을 할지를 못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국정의 문제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 자신도 지도부에 대해서 이 협상 과정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주냐 불만을 예. 가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소가 됐어요. 저 자신도 24일부터 지금 사흘 나흘간을 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고요. 사실 거의 수면을 예.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지켜보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협상에 그래도 우리 지도부에서 사실은 거의 당의 모든 것을 내놓다시피 하고 사실은 예. 협상을 치열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자,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당군 이래의 초유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모델을 외국에서 좀 찾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협상 파트너로서 어려움이 있으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423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한 16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기재부에서 과연 이게 흔쾌하게 이걸 수락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든다는 거죠. 따라서 협상의 과정이 지난할 거고 어려울 거라는 것은 짐작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박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핵심 법안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당 차원에서 이거를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개인 의원의 차원은 떠나는 예. 겁니다. 그러나 그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람으로서 당에서 이제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저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하느냐, 수용 못 하느냐, 이걸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 끝까지 그 3일까지 제가 여하튼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쟁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은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위상 또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이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결정이 되든 앞으로 일단 5년 동안은 내실을 다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실을 다진다는 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조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조직화의 그 세 가지 요인인데 그게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든지 비전,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가. 예. 그 다음에 그런 지적인 토대를 갖다가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냥 운영 인력. 예. 퀄리티가 있는 운영 인력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게 세 가지를 갖춘다면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압력이 있을 때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5년 내에 우리는 갖춰야만 됩니다. 그걸 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이런 게 하나의 좀 박근혜 정부의 핵심 화두가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그 보편적 복지 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볼 때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그다 나중에 지원해 줄 거란 얘기죠. 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그 자체로서도 기능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 과연 경제적 효과를 잘 갖다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 중에 하나죠. 그 계획들을 살펴보면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2012년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아문단 홈페이지에 용역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예. 아마 18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네. 모두 다가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음악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예.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그것들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면 그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수정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컨텐츠가 있다 없다라고 답을 내리기보다는 기존의 컨텐츠를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박 기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7대 문화권까지 다뤄야 되는데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은 전시 공연, 교육, 연구, 교류 요 전체들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 중에서 컨텐츠하고 꼭 집어서 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시나 공연이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전체 사업에서는 부수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인가라고 할 때 문화중심 도시를 시민들이 문화중심 도시의 구성원들인가 어떤 몇 가지 속성들을 뽑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공간이 과연 친문화적인 그런 어떤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7대 문화권은 딸려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들을 경제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술을 일단 바탕에 두고 그 위에 이제 우리 5대 컨텐츠 산업인가요? 예. 그거하고 관광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훌륭하게 담겨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제 한번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뭐 콘텐츠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게 볼만할 거야라고 말하는 답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박 의원님께서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이런 걸 나는 봤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기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요. 예. 저는 처음에 개관하게 되면 분명히 지역민들께서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창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그 개관작은 대부분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 상품을 가서 예술 감독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와서 그냥 그거 무대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시, 공연 이거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이 없고요. 이제 개관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창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조원이 심장과 같은 건데 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움직이는 심장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창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입주 안 했거든요. 아직 하나도 창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공급해 줄 거냐. 이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관하면 처음에 공연 전시회는 보여줄 게 없어서 걱정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창조원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일종의 랩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랩에서 시험 정신들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그 당대표까지도 우리 그 시의원들이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5조 몇천억 원이 든다는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당 그리고 7대 문화권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조 3천억이지만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2조 5천억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민자하고 민간자고?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지금 짓는 거 그냥 지켜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7대 문화권 사업이나 또 문화방이라든가 문화터 이 사업 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무슨 노력을 했냐. 광주가 뭘 투자했느냐. 그런 아시아 문제가 문화 있죠. 중심 도시를 위해서.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광주시가 로드맵을 가지고서 민자도 유치하고 또 이런 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작년에였던가요. 그 문체부에서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하게 한 그 투자 설명회를 열었어요. 예. 그때 제가 가보고 굉장히 사실은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그 몇몇 우리나라의 그 문화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왔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뭘 투자 계획을 내었는지 그 뒤에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들을 심어줘야 되고 그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은 우리 광주시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함께. 되죠. 그런데 광주시는 문화의 전당 국가 소속 기관들만 해주세요. 그럼 문화의 전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이 이어질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그 계획을 어느 누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문체부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광주시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문제까지 이렇게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 개관 준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아서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가 이제 지금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라도 지역사회가 한번 걸러보는 것. 뭐 이렇다면 좀 더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기심도 좀 더 불러올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또 거기에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문화적 성숙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제 여러 번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 특히 대중성, 향유성, 경제성을 갖춘 콘텐츠야만이 광주가 일단 만족을 해야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거든 그 콘텐츠는 지금 외부에서 사온 콘텐츠만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 장소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배제돼 버리는 그냥 외부적 그런 콘텐츠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할 콘텐츠는 어떤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콘텐츠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형인 콘텐츠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검증 단계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여야만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5개원 13개 시설 프로그램에 그 준비되는 창제작 프로세스를 갖다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제 홍보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개관 콘텐츠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그 창제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당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마저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콘텐츠의 확충 문제는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서 멀리까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네. 이제 좀 여유를 찾으면 그럴 기회가 좀 있긴 할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만, 예. 이제 원래 지금 개발원이 지금 업무를 지금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개발원은 원래 개발원의 고유 업무가 또 있는 거거든요. 예. 연구와 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이제 교육 업무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개발원이 현 상태에서는 운영 업무를 지금 뭐 위탁 근거도 없이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셈처럼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연의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지역민들께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개관하면 뭐 짠 하고 우리 앞에 예. 대단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험 정신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상품인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개관하더라도 정말 자리 잡기에는 예.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문화광주가 우리에게 일자리 그리고 또 먹을거리를 갖다 줄 것이다. 이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하여튼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비전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계획은 잘 예.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술진흥을 토대에 놓고 우리가 5대 컨텐츠 산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보면은 음악, 그리고 공예 디자인, 게임, 첨단 영상, 에듀테인먼트. 예. 이게 쭉 되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토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악 쪽에서는 제작, 유통, 활성화 사업, 이런 쪽에 좀 강화될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창작이 되고, 그것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들이 예. 많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 이런 것들,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됐던 그런 한계점. 그러니까 이야기는 오랫동안 진행이 됐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그냥 이벤트였고, 또 공예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제 계획을 한번 했다가 2010년쯤에 접히긴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 충효동 분청사기 단지가 있거든요.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좀 참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이나 첨단 영상 이쪽으로 관련해갖고 CGI 센터 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치사들이 좀 완결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로까지 끌고 가기에는 지금 아직은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그 정책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토론 내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리고 또 광주시가 주축이 돼야 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이게 이제 정부, 우리 지자체, 문화예술가 단체 또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또 한 박자를 내면서 가야 잘 굴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주체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닌 창의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저는 구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엔날레 예를 좀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와 연대 및 소통을 하지 않아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역과의 소통을 해야만 될 겁니다. 이 지역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다양한 것을 채널을 통해서 하겠죠. 하지만 광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국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진 국책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면 된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요. 서로가 손을 잡고 전당 쪽에서는
시민의 니즈를 읽어내고 우리는 예. 진짜 국가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 그 접점을 찾아가면서 소통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뤄낸다면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서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번에 우리 아문법 특별법의 개정안 추진 과정을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여야 협상을 벌이는 지금까지 과정만 본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만 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운 점은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오늘 출연하신 박여자 의원님께서는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면전에서 말씀드리는 그런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본다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그 안이 모아질 때 어떤 특정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광주의 총론인 양 이렇게 얘기됐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과정에서 좀 충분한 토론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점,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글쎄요. 저는 보통이라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광주에서 이런 그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논의의 과정,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단체 이기주의가 배제된 진정 광주를 생각하는 우리의 광주 정신이 반영된 그런 토론 문화도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 의원님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사실은 이제 벌써 1년 반 전이죠. 예, 한 20개월 됐다고 그러네요. 2013년에 이제 9월 정부에서 정부안을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 부득이 이제 압박에 의해서 맡게 됐고요. 그때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이제 문체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까지 전부 사실은 망라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러한 이제 수차례의 토론과 협의 과정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세미나도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만들어진 이제 법안이었었고요. 예.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저희는 최대한 수차례 했지만 또 이제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면서 저 자신도 항상 자문을 해요. 정말 내가 주장한 이것이 정말 최선의 답일까? 그런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완전 법인으로의 위탁 자체도 제가 동의할 수 결코 없는 것이 5년 후에 상황을 보지 않고 어떻게 5년 후 걸 지금 우리가 결정해 둘 수 있느냐. 예. 그건 굉장한 독단이고 제가 나중에 예. 책임져야 될 그런 오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 후에 또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한 뒤에 정말 다시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5년 이후가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그런 네, 기회를 그럼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의 운영 주체와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이런 문제를 하나둘씩 잘 헤쳐나간다면 그것 또한 문화광주의 토대를 닦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KBC 열린 토론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